연일 터지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는 명태균 씨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잇따라 나오는 보도들 핵심은 역시 여론 조작, 공천 개입, 그리고 창원 산단과 관련해서 어떤 불법 혹은 위법, 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로 벌써 사흘째 명태균 씨 창원 현장 인터뷰한 내용을 소분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박형관 기자와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께 인터뷰 해설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출근길이라서 조금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카메라를 켜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셨죠? 예. 자, 경향신문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승부처마다 여론조작 의혹 이런 게 일면 머릿 기사로 실렸고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겨레 신문도 명태균 사모님 서울시장 여론조사 궁금 1000개 돌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여사가 서울시장 여론조사까지도 궁금해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을 보고했다라고 추정되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표 진보 언론인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이 일면을 포함해서 정치면 몇 개 면을 털어서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도 여론 조작의 이른바 이제 로데이터라고 하죠. 원본을 입수해서 관련된 내용을 1차 보도를 했고요. 그에 앞서서 뉴스토마토에서도 관련된 의혹, 특히 이 얘기는 전반적으로는 명태균 씨와 11년간 함께 활동을 했던 강혜경 씨,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보좌관이었죠. 이분이 그동안 명태균 씨와 함께 일을 하면서 자동 통화 녹음을 해두었던 그 내용들이 정리되어서 하나하나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강혜경 씨 요 3자 혹은 또 그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이었던 김태열 씨, 이 사자만의 문제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창원지검에서 처리하고 끝낼 일이냐.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검찰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대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고 심우정 총장이 관련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하나 저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그 경향신문 오늘 보도 내용은 사실은 뉴스타파에서 지난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이틀의 양일에 걸쳐서 이미 보도한 바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의 승부처가 될 만한 곳마다 다니면서 여론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총 23번의 여론조사를 했고 이것은 당시에 미공표, 그러니까 세상에 알리지 않는 뭐 캠프 안에서만 돌려보는 그런 미공표 여론조사를 했는데 관련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그 후보 적합도 조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를 본선에 내보냈을 때 이 사람이 본선 경쟁력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이 사람이 본선 경쟁력이 없어서 실제로 타당 후보하고 경쟁했을 때 미끄러질 수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 적합도 조사라는 걸 반드시 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당시에 역선택 방지 조항 제도를 도입을 하면 당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30.2%포인트가 앞서는데 반대로 만약에 역선택 조항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5.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제도의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 조작 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정황이 의심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핵심적으로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체 미공표 여론조사를 2021년 10월 이후에 했는데 최소 6건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300여 건의 여론조사에서 최소한 4배 정도는 조작이 된 뭐 이런 정황이 보인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좀 그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9월 17일 조사의 경우에 만약에 1069건을 대상으로 했다. 그런데 이게 2048건으로 부풀려지고요. 그리고 2021년 9월 30일 조사에서는 1015건의 샘플링을 했는데 2008건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조사에서 곱하기, 그러니까 뭐 500 샘플을 조사했는데 2,000개 샘플로 늘어났다라고 하면 곱하기 4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여론 조작을 해봤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표변 추출을 할 때 세대별, 연령별, 지역별, 성별 뭐 이런 것들을 다 분포를 맞춰서 뭐 아주 작은 미세한 보정이라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뭐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서 표본 자체를 뻥튀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치를 딱 정해놓고 이를테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려진 건데 그 홍준표보다 2%포인트 앞서게 만들어라. 이제 이런 2% 좀 앞서게 해주이소. 뭐 이렇게 경상도 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정치권에서 해석하기로를 뭐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가 하태경 당시 그 경쟁자죠. 대선 후보 컷오프 되기 전에 그 후보를 보라고 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거는 일주일 후에 2차 경선에서 하태경 후보가 떨어질 예정인데 유승민 말고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해라 라고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여론조사도 돌렸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속적으로 기자들을 만나서 나는 판을 짜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판을 짜는 방식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이런 조작을 하고 어떤 꿰맞추기 방식으로 누구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기 위해서 했다. 그런 작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치권에서 그리고 또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명태균 씨는 계속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나는 보정 정도는 하는 것이지 이거는 조작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 김영선 이 라인에서 끝날 일이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만 정리하고 넘어갈 일이냐. 그것이 아니라 핵심은 그러면 명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여론조사 본인이 스스로 보려고 그래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에 그 어떤 여론조사도 자신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누군가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지금 흘러가는 정세가 어떻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어떻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겨레 보도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와의 대화를 통해서 윤 총장이라는 아주 명확한 워딩이 나오고 여기서 윤 총장은 분명히 검찰총장에서 나와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여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태균 씨가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신용한 교수도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명태균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강혜경 씨가 누군지도 모른다. 다만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곳에서 만들었던 여론조사 보고서가 캠프 안에 있었고 그것은 당시에 3월 8일자로 만들어진 보고서고 선거 당일에도 그 보고서를 보고 회의를 했다. 그리고 투표 동료 캠페인을 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율을 봤더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훨씬 투표 참여가 높아서 이렇게 하다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 해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직접 비상을 걸어서 초비상을 걸어서 CPX라고 표현을 했죠. 직접 비상을 걸어서 세 차례 투표 동료 캠페인을 했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윤 총장은 어떻게 당시 윤석열 후보는 누구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았길래 갑자기 캠프에 비상을 걸어서 사전투표한 사람 가운데 이재명 지지가 높으니 이거 빨리 투표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비상을 걸었을까요? 거기에는 핵심이 명태균 보고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 실제로 윤석열 당시 그 후보 총장은
경선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본선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를 직보를 받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 오늘 한겨레 경향 두 매체도 동시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 중에 하나가 3억 7,520만 원의 행방입니다. 여론조사 전체 비용을 쭉 따져봤을 때 강혜경 씨가 전체 그 지난번에 국회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서 한 이야기죠. 이 여론조사 비용을 돈을 받아오겠다.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비용에는 강혜경 씨도 1억 원이 넘는 개인의 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돈을 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했고,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서울에 가서 돈 받아올게라고 했는데 돈 대신 뭘 받았습니까? 예,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온 것이고, 그게 뭐 세비반띵 뭐 두두두 블라블라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돈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무료로 받았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의 그 어떤 회계보고 내용에도 이 비용이 지출된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뭐 대통령실에서는 특별한 언급도 없이 넘어가고 있지만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와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직접 전화 통화를 주고받으면서 보고한 내용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에 더 한 발 더 나가서 뭐 이러저러한, 지금으로서는 제가 단정할 수도 없고 그 관련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보고받는 과정 혹은 보고하는 과정에서 녹음된 어떤 불법의 단서, 위법의 단서가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2,000개의 파일, 최소한 200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어제 주장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무효형까지도 가능한 이런 수위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위중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오늘 보니까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우크라이나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탄 지급 155mm 지금 창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포탄이죠. 이 155mm의 포탄 지급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연락관을 한국에 보내겠다고 하는데, 난데없이 우크라이나에서 남북이 전쟁을 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것도 지지율이 매우 낮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 정치를 타개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판단을 하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국민이 나서서 말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아주 위험한 아침입니다. 자, 제가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아니, 요새 뭐 대한민국 기자들이 너무 바쁘고요. 출장도 많이 있고요. 제 사정은 사정인데 아무튼 너무 죄송합니다. 늦어가지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핵심 여론 조작과 관련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요. 특히 제가 이 얘기는 하지도 못했는데 사모님께서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궁금해한다. 1,000개를 돌려라. 이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명태균 씨가 여기저기서 그 청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한테도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또 여론조사 돌려라고 해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돌리라고 해서 돌린 것도 맞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돌리라고 해서 또 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돌릴 때 어떤 돈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굉장히 더 이뻐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선불이 아니라는 거지. 나중에 청구하는 거죠. 돈을.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보면 여러 발주자가 있는 거예요. 네. 김건희 여사도 발주자고, 네. 이준석 대표도 발주자고, 윤석열 대통령도 발주자고, 네.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도 발주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객이라는 표현을 가끔 쓸 때가 있어요. 네. 인터뷰할 때. 네. 그러니까 그 고객들 중에
거물급 고객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것도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이는 맞습니다. 거물급 고객들이 명태균 씨와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해온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히 불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예, 이 여론 조작 문제. 그 실제로 명태균 씨를 초기에 취재할 때 제가 이제 명태균 씨를 잘 모를 때 여기저기 좀 물어보면은 네. 명태균 씨를 평가할 때 하나의 동일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돈 받는 사람이 아니야. 저도 네.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명태균의 특징이 있는데 돈을 안 받는데. 네. 예. 하지만 받고 있었죠. 네, 뒤에서. 네, 그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거물급 정치인한테는 선불로 받지 않는 거죠. 네, 대신 그 사람들과 인연을 통해서 네. 그 아랫단이 그러니까 이제 정치 신인 혹은 정치권에서 인지도가 좀 낮으신 정치인분들 네. 한테는 돈을 받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금 그 중요한 포인트는 여론 조작과 관련한 정황과 단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명태균 씨가 또 입장을 새벽에 올렸더라고요. 이분이 일찍 일어나요. 예. 여론조사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민감합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강 씨는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이 없다. 강 씨는 가중치 주는 방법을 잘 모른다. 어쩔 수 없이 연령별 무응답 표본으로 강 씨는 보정을 한다. 9개 중 9개 중 8개가 조작, 내 녹취가 있나? 여론조사를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비공표 자체 조사를 공표 조사처럼 말하며 조작으로 보도한다. 그러면 강 씨가 조작범이구나. 거짓 보도한 한겨레 고소되었다. 다음은 뉴스타파.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네. 명태균 씨가 이제 저희가 본인이 말한 음성으로 기사를 쓰면 증거를 내놓으라 그러고 증거를 내놓고 기사를 쓰면 내 음성을 내놔라 그래요. 네.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그다음에 뭐 관계 속에서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뭐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뭐 내일쯤 보도를 할 예정이긴 한데 마포 포럼에 대해서도 네. 그 강의를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포 포럼 측에서 발끈하면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마포 포럼에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없다. 네. 다만 마포 포럼에 그 김무성 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몇 명이 모인 자리에서 뭐 표현을 어떻게 뭐 대화? 면담? 회동? 뭐 이런 걸 가졌다. 근데 관련해서 그 김무성 대표가 직접 입장을 주기로 해서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아직 그 입장을 받지 못해서 오는 대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준석 대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그 명태균 씨도 이준석 대표와의 인연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2021년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이전으로 시계가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시종일관 기자들한테 설명하는 나는 판을 짜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 그러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지. 네. 뭐 판을 읽거나 이런 게 아니다. 나는 오세훈을 만들라 해서 오세훈을 만들었고 이준석을 만들라 해서 이준석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시종일관 하는데요. 네.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시는 것처럼 김웅 의원과도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의 그 미션은 이준석 대표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네, 알고 계시군요. 네. 그 얘기를 좀 듣고 저희가 박형관 기자의 해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찬사가 뭐예요? 이야기하면 또 안 돼요. 아니 한번 이거 안 돼요. 아니 최고의 찬사. 나중에 되면 카톡에 나와 있겠지.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네. 김웅 씨는 김영선 의원이 여러 번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김웅 씨가 저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계속 그 취소를 하더라고. 그래서 못 만났어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김웅 씨가 만나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김웅을 또 불러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아마 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오자마자 캠핑카를 준비해서 여행을 떠나시더라고. 당대표 선거한다면서. 예.
그래서 그분은 자세가 안 돼 있네. 그분을 못 만났고 예. 앞전에 한판 승부 나와서 예. 자꾸 여론조사 갖고 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 그러다가 전화했어요. 예. 그래서 이야기했지. 예. 그래 이런 얘기를 했지요. 음. 그러고 뭐 한 30분 가까이 한 것 같아. 한 28분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김웅을 찍었는데 왜 당 대표는 이준석이 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웅을 못 만났다니까. 사람이 네. 내가 무슨 명의도 아니고 예. 응? 아니 환자를 봐야 대부분 저한테 온 사람들은 다 환자입니다. 환자. 환자? 자기가 당선될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와요. 저는 무허가 야매자는. 우리 정치는 뭐 자격증이 없으니까. 예, 그렇죠. 정신 자격증이 예, 없습니다. 그래서 야매인데 예. 말기 환자들이 와요. 제 표현하면. 예. 이제 병원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서 도저히 뭐 가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이러면 오겠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 김웅 씨는 못 만났는데 제가 진찰을 해야 처방을 할까 하고 그렇죠. 처방이 나와야 치료를 할까 합니다. 네. 캠핑카를 타고 가버렸어. 네. 명태균 씨한테 그 아내가 염주를 선물했대요. 생전 그런 거 안 줬는데 염주와 그 이번에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염주와 저렇게 손가락으로 계속 이제 염주화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카메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찍냐고. 근데 원래 네. 찍기로 해서 찍으면서도 약간 뭐 본인이 약간 뭐 불리하거나 이럴 때는 뭐 카메라 너무 가까이 예쁘게 찍어라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염주와 그다음에 그거 뭐죠? 그 행운의 네잎클로버 뭐 이런 것도 이제 부인이 선물을 했다. 재밌네요. 이제 부처님한테 염주를 선물하다니. 부처님이요? 이 주변에 명태균 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명태균 씨를 부르는 호칭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네. 네. 여러 별명이 있네요. 네, 부처님이라고 부른다고. 자기는 그 정치인들에게 지리산 도사로 알려져 있었다라고 네. 이제 저희 기자 최측근 분들은 부처님이라 부른다. 네, 그래서 좀 그게 참 그렇군요. 재밌네요. 부처님한테 예. 염주를 선물하시. 하여튼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렸고 핵심은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하고 상당히 가깝게 일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저 초선 의원들을 깜깜이 선거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럼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 누가 해야 돼? 이거를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물어봤다. 그래서 누구를 하고 싶습니까?라고 하니까 당 대표는 김웅, 네, 원내 대표는 김기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알고 계시죠? 네 알고 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냈잖아요. 그때 네. 물어봤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뭐 김웅 당 대표 나간다고 한번 왔어. 그래서 한번 만나줬어. 그게 끝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와의 진실 공방을 이제 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명태균 씨와 김종인 위원장 간에 이제 진실 공방이 필요하다. 근데 대체로 지금 기득권 정치인들은 명태균 씨의 주장에 대해서 다 아니라고 하고 다 모르세라고 하고 그런 일 맞습니다. 없었다고 하고 일종의 손절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상세하게 많은 내용들을 날짜별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뭐 그 여론 조작 그다음에 위법 탈법 그리고 윤 대통령 당시 후보 그리고 대통령 당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맞습니다. 모종의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검찰 수사와 또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파일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있는 이 정치인들의 이런 태도, 손절각 태도 그리고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지어내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네. 사실 정말 구체적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런 거예요. 김웅을 불러가지고 전화번호를 줬는데 그 김웅은 나오자마자 캠핑카를 준비해서 여행을 떠나더라. 그 당대표 선거한다면서 그러면 이 사람 나는 내가 명의도 아니고 내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냐. 나는 대체로 나에게 오는 사람들은 중증 말기 암 환자들이 나를 찾아온다. 네. 계속 떨어지고 낙선하고 뭔가 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이런 얘기도 해요. 저는 무허가 야매잖아요. 우리 정치는 자격증이 없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웅을 못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진찰을 해야 처방을 하지? 진찰도 안 하고 안 되냐? 캠핑카 타고 가버렸다. 김웅은. 네. 근데 그러고 났는데 누가 찾아오냐면 이준석 대표가 본인을 찾아왔다라고 찾아왔다. 예 말을 합니다.
날짜도 정확하게 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지금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아니야. 그때가 5월 며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5월 그 전당대회. 그래갖고 4월 10일은 이제 김정일 위원장한테 얘기한 거고. 네. 그래갖고 이제 전화가 이제 왔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영 대표 찾아가서 주 대표가 당선되도록 열심히 돕겠는데 그 대신 안철수하고 당대당 통합만은 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 주영 대표가 당대표 되도록 열심히 돕겠다. 근데 전제 조건은 안철수하고 당대당 통합. 왜냐면 서울시장 할 때 단일화를 했으니까. 예, 네. 당대당 통합하는 거를 이준석 대표는 싫어했던 것 같고 저한테 김영선 의원한테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전했다는 얘기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는 걸 봤겠죠. 네. 예. 근데 확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을까? 예. 궁금했겠네.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전화 온 게 주호영 대표한테 찾아가서 안철수하고 당대당 통합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주 대표님을 해서 전당대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주 대표가 쓸데없는 소리. 그래갖고 이준석 대표를 거절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나한테 우리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선거와 폭하는 2등하면 패가 망신인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1등도 가능하겠습니까? 본인이 처음에 나한테 그렇게 전화 오면서 어차피 저는 3등인데 젊은 친구들한테 전당대회에 돈 없이 조직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 히말라야 산에 맨 앞에 그 설산에 제가 4월 10일 날 러셀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러셀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러셀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야기하더라고. 전화로. 네. 그래서 저하고 어디서 만났냐면 수성못에서 만나요. 대구에. 어디요? 수성못 대구. 수성. 그냥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한 3시간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친구들이 전당대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선구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다. 그러면서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아니 그래 내가 어떻게 좋았으면 좋겠냐. 그래서 어떤 선거를 했으면 좋겠느냐.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봤죠. 했더니 사무실 없이 차량 없이 문자 발송 안 하고 임명장 안 주고 선거를 치르겠다. 네. 참신하네. 그랬더니 우리 김영선 의원이 쭉 듣고 있다가 조용히 찾아옵니다. 저한테 와서 잠깐 보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커피숍 뒤로 갔어요. 그때 하는 말이 쟤 또라이야. 세상에 전당대회 나갔는데 사무실도 없이 나경원, 주호영이는 지금 여의도에다가 사무실 없고 뭐 난리가 났는데 뭐 차량도 없이 임명장 문자도 안 보내? 내보고 함부로 옆에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저런 애 옆에 두지 마. 쟤 또라이야. 이준석 또라이야. 자기가 소개시켜주고 자기가 전화번호 주고 자기가 만나라. 쟤 그래갖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대구에 아마 지역 한국노총 위원장이면서 이번에 비례 받은 대구에 그 위원장이 대구 경북 위원장일 거예요 아마. 그 제 아시는 분한테 제가 설득을 시켜서 한국노총에 계신 분. 그래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 성서에 있어요 공단에. 그래서 거기 4,500명 책임당원이 한국노총에 가입됐다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소개시켜주고 그분들의 지지를 받아내죠. 이준석. 이게 출발이네. 네. 4,500명 한노총. 그리고 요번에 그 비례대표 되셨더라고. 그때 그 한노총에 제가 아시는 형님한테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가 4월 10일 날 전화 왔어서 명사장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아니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가 있다면서요.
원내대표는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김기현. 당대표는요? 그랬더니 초선에서 그 생각이 좀 깊으시더라고. 그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김웅이었어요. 김웅. 네, 요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카톡으로 올립니다.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이제 됐느냐, 원내대표. 분명 그분이 열심히 원내대표 선거를 하셨을 거고 한데, 저는 그냥 전화 세 통화했어요. 뭐냐, 아까 했지만 민주계가 민정계를 학살했거든, 4.1 네. 총선은. 깜깜이 선거였어요. 거기서 잘렸던 중진들이 어디가 있느냐, 마포 포럼에 74명이 모여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공천이, 뭐 유재중 의원도 거기 가 있을 거고, 다 거기 가 있었잖아요. 네. 예,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천을 받아 당선된 초선 의원이에요. 근데 내 원래 지금 저 지역구에는 원래 주인들은 다 마포 포럼에 있고, 김무성 대표 같은 막강한 분이 그걸 이끌고 있고, 그거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예, 당선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예? 내 깜깜이서 조직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조직 대응을 구성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였기 때문에. 불안하겠죠. 불안하죠. 예. 근데 원주인들은 저기 있고, 예, 마포. 나는 지금 새들을 사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예. 뭐라고 했느냐. 예. 그래서 아마 친이들이 그때 모임을 가지면서 친이들이 결성한 거는 당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권성동. 이렇게 의결됐다고 저한테 거기 참석하신 분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초선들한테 전화 세 통화를 했어요. 이름은 제가 못 밝히겠고, 네. 왜냐면 또 하면 또 그 시달려, 그분들이. 그래서 전화를 해서 뭐라 했느냐. 원내대표가 권성동 되면, 권성동 뒤에 김무성 대표 있고, 김무성 대표에 마포 포럼 있다. 다음에 공천 받기 어려울걸? 네. 그랬더니 이분들이 난리가 난 거야. 왜? 아까 얘기했지만, 법사위 포기하면서 상임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 포기했기 때문에 줄 서진 않잖아요. 각자 국회의원들이죠. 네. 또 초선들이 연령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진들하고 나이가 차이가 없어요. 없어. 예. 그러니까 만만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권성동이 원내대표 되면 권성동 뒤에 김무성이 있고, 권성동, 김무성이 친하다는 건 사람들이 알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마포 포럼이 있어. 그 다음에 당대표가 주호영되면은 우리는 그냥 다 쫓겨날 수도 있다. 왜? 그분들이 중진들의 줄을 쓴 게 아니고 김종인한테 줄을 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중진들하고 대립각이 있었거든. 그래서 권성동 씨가 1차에 탈락하는 겁니다. 유희동 씨가 18표인가 권성동이 20표 받고. 예. 예, 제가 표수도 계속 알죠. 네. 예, 그때 그러면 왜 김무성 김기현 씨가 됐느냐. 그분은 계파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점잖고, 네. 예, 인품 있어 보이고. 판사 출신이고. 예. 네. 그러니까 그분이 1등하고 자기 색깔이 뚜렷한 네. 예, 김태웅, 네. 예, 충남지사가 2등하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부질이네. 김기현은. 아니 나는 그냥 권성동 뒤에 김무성이 있다. 거기에 마포 포럼 있는데 예. 예, 민주계가 민정계 학살했으니 예. 이제 거기가 들어올 기다. 예. 예, 당대표는 주호영이고 친이들이 그렇게 결의를 했다. 친이의 자장은 누구예요? 이재호. 예. 그 앞에서 얼굴마다 하면 또 안상수, 당대표, 원내대표 하신 분, 창원시장 했던 분. 예. 그걸 설명했죠. 예. 그 자기들끼리 알아서 바로 자기들 살 길하고 사슴이 모이듯이. 네. 예, 사자가 오면 자기들끼리 스크랩을 딱 짰더라고. 예. 그래갖고 아무 개파도 없고 세력도 없는 김기현이 예, 그래야 자기들이 살거든. 그래서 김기현이가 거예요. 됐는데 그 이야기도 김기현 대표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림자. 네. 자, 이준석 당시는 이제 재밌네요, 이거. 네,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익히 들었거든요. 예. 오세훈 저 변방에 도사님을 정말 찾아오듯이. 그렇죠. 지리산 도사님을 찾아가듯이 이준석 대표가 소문을 듣고 명태균 씨를 찾아옵니다. 네, 찾아와서 그 전화번호는 김종인 위원장이 알려주고 찾아와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는 3등이다. 네. 그리고 주호영을 적극 돕겠다. 그런데 주호영이 거절을 해요. 필요 없다고. 그래 나는 3등인데 본인은 뭐 하려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그 사무실도 없이 조직도 없이 뭐 이렇게 하겠다. 젊은 친구들한테
도전할 수 있는 히말라야 산 맨 앞에 있는 러셀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대구 수성못에서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아하. 선구자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싶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 얘기를 듣고 문자 발송 없이 차량 없이 사무실 없이 임명장도 안 주고 이러고 선거를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선거를 준비했는데 김영선 의원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저 전화번호는 김영선 의원이 준 거네요. 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불러가지고 제 또라이야. 이준석 제 또라이야. 저런 선거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개해주고는. 그래서 자기가 듣고는 이게 좀 이런 사람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대구 한국노총을 찾아가서 대구 경북위원장 이번에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네. 예, 이 사람을 설득시켜서 4,500명 책임 당원을 가입시켜 줬다. 그분들의 지지를 받아냈다. 이게 이준석의 출발이다. 이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시에 이준석 당대표 선거도 상당히 세게 취재를 했었고 맞아요. 이준석 대표하고 가장 친한 기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전당대회 때는 김웅 의원님이 훨씬 돌풍을 일으키는 주역이었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죠. 초기에는 그냥 패널, 네, 네, 패널을 종편 많이 하는, 패널. 네, 종편 패널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고, 예. 그때 5월 16일 날 처음으로 이준석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1위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그 PNR 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의뢰하고 우리 머니투데이가 같이 의뢰하는 당연히 돈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됐다고 지금 다 나와 있죠. 예, 그런 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하면서 그때부터 약간 이준석의 돌풍이 시작됐다. 다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5월 16일 날 이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준석 의원이 5월 15일 날 저녁에 미리 결과를 알고 있었다라는 어떤 의혹, 그쵸. 예, 정황이 미리 나왔죠. 뭐 내일 뭐 뒤집어지는 여론조사 나올 거야. 그거는 우리 남천동 네. 사장님들이 찾아냈었죠. 그걸 찾아냈죠. 예, 발굴해내셨죠.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게 폭로가 되었죠. 네, 예. 그래서 피자 시켜놓고 어떻게 기다려라. 알았냐? 네. 피자 시켜놓고 기다려라. 누가 알려줬냐? 누가 알려줬냐? 네. 이거는 지금 2단계 정도 되면 누굽니까? 당연히 저희가 추론해볼 수 있겠죠. 누구라고. 너무 시청자분들이 예. 댓글로 알려주세요. 예. 너무나 그 당연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은 김웅을 당대표로 만들고 싶었다. 속마음은. 네. 그런데 나중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준석이를 그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이따 들어볼 텐데 이제 네.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당시 후보 뭐 출마는 결심했지만 입당할지 아니면 창당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던 그 얼음에 당신 2년짜리 개헌 대통령 하고 그리고 이제 4년 중임제로 갑시다라고 네. 했다가 이제 난리가 나고 네. 사흘간 볶였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김종인 위원장에게는 뭐 좀 큰 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젊은 정치인들이랑 뭘 좀 정치를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네. 것 같고 그 토대 속에서 명태균 씨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왔다는 내용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부인하지만 정말 나쁘게 생각해 보면 네. 김정인 위원장은 젊은 정치인이 왜 되길 바랬을까? 예. 상황?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예, 제가 김종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모르게 갑툭튀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궁중 사극 같은 요소도 있어요. 네. 명태균 게이트를 들여다보면 뭐 좀 이따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꿈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어나더 꿈 얘기 이거 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론 조작을 하든 네. 그 밖에 어떤 작업을 하든 해서 누군가를 정치인의 유력한 권력자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권력자의 배후나 뒤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 자체는 매우 나쁘다. 나쁘죠. 예, 그런 거는 네.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신해서
호가호위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존재했던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의혹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더 흥미로워지게 될 텐데요. 자, 그 사실 제가 이 정상적으로 카메라를 켜놓고 인터뷰를 하고 차량으로 이동할 때 네. 뭐 기자들은 다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그 대목과 관련해서는 제가 취재보도 윤리 때문에 보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네. 또 내용에 이제 뉴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차량에서 나눈 대화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공개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는 약속된 인터뷰만 보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의 파괴력 때문에 또 이런 정도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들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공익적 보도의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제가 이 부분은 고민 끝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마지막 꿈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야 우리 준석이 좀 대통령 좀 만들어라. 그거는 맨날 얘기해. 가면 요 앞쪽까지는 가면 한 4-5번, 많게는 10번까지 얘기해요. 만들어 달라고. 만들자고 힘을 합쳐 얘기하라. 만들어 달지. 만들어 달라. 왜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이에요, 뭐예요? 자기 마지막 꿈을 펼고 싶겠지. 이준석을 통해서. 이준석이가 김종인의 꿈을 이뤄줄 적임자다, 적자다. 그 전에 그렇게 반대했대요. 아니 그때는 김웅이 시키라고 그랬다면서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분 마음 어떡하겠어.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나는 생각해보세요. 아니 주방에서 짜장면 하면 짜장면이고 짬뽕 하면 짜장면 짬뽕 만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좀 매콤하게 하면 매콤하게 안에 그 땡초 좀 넣어 그럼 땡초 넣고 나는 주방장이었다니까. 주문은 그분이 넣고 주문 넣는 사람하고 싸워요 주방장이? 아니 근데 주문 넣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또 앞으로도 주문 넣겠어요 그분이? 아니 그분이 왜 넣어요? 내가 그때는 그림자였고 이름이 없을 때였지. 지금은 이름이 나왔잖아요. 이름이 나왔잖아. 마지막 꿈을 이루어질 적임자다. 그 꿈이 뭘까요?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 네.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저한테 제가 왜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애정이 높은 겁니까? 왜 이렇게 애정이 많은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마지막 꿈을 이룰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한 4-5번, 많게는 10번까지 얘기를 해요. 만들어 달라고. 만들자. 우리 힘을 합쳐서 만들자. 네. 누구를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마지막 꿈을 펼치고 싶겠지. 그전엔 그렇게 반대해놓고 그전에는 안 된다. 이준석 말고 김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반대를 해놓고 그때는 김웅이 시키라고 하더니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겁니까? 라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방장이에요. 저는 주방장이고 주문자는 김종인이다. 그래서 주방에서 짜장면 하면 짜장면 만들어내고 짬뽕 하면 짬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매콤하게 땡초 좀 더 넣어주소 하면 땡초 좀 더 넣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문 생산 방식이다. 주문자가 이 사람 만들어 하면 만들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분은 비유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고 네.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지금 사실은 이 유력 정치인들을 되게 갖고 논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이 유력 정치인들이 갖고 놀아질 때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딱 잘라서 한번 딱 일침을 가해 주셔야 본인이 어떤 명태균 씨와의 어떤 인연이 없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정치판 흐려놓는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게 조금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매우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 그 뉴스토마토 첫 보도가 9월 5일에 나왔고
지금 오늘 10월 30일입니다. 사실상 2달째 맞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온 나라가 온 전국이 난리가 나고 대통령 지지율이 모든 여론조사마다 최저치를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정정당당하게 네. 선은 뭐고 후는 뭐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정치인이 없다. 없습니다. 예, 없고 그리고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뉴스 토마토 그 김기성 국장이 칼럼으로 썼지만 이준석 의원은 떳떳한가 그 질문을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한 걸로 보이는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자면 고객에 해당하는 유력 정치인들이 많죠. 많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저희가 좀 이따 오세훈 시장 얘기도 하겠지만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그 형편없는 사람 취급을 해요. 명태균 씨가. 예, 그 눈물 짰다, 질질 짰다. 질질 짰다. 네. 아 울지 않았어요. 질질 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그 얘기합니다. 명태균 씨가 왜 고소장을 써놓기만 합니까? 접수하세요. 고소하고 접수를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딱딱 대응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뭡니까? 오세훈 시장 변호사 출신이에요. 법조인 출신입니다. 고소장을 써놓고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아직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고 어제 보니까 그 드디어 나섰어요. 이제 중앙정치 무대로 이제 저희 좀 이따 얘기를 나누겠지만 오세훈 시장과 친윤계가 함께해서 새로운 세력화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와 맞서는 이른바 이제 친한과 친윤 간의 본격적인 전쟁 제2라운드가 열리게 되고 그 장수는 오세훈이다. 친윤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판국인데요. 아니, 저도 그거는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소장을 써놓고 책상 서랍에 넣어놨다. 이거 뭐 사직서를 보통 저희가 이제 넣어놓거든요. 모든 걸 끝내고 싶을 때 꺼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예, 사직서를 늘 쓰지만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그럼요. 아유 그럼 오늘은 내가 참는다. 그럼요. 예 하고 넘어가는데 이분이 오늘도 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상황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거침이 없습니다. 뭐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김종인 위원장 마찬가지로 본인의 꿈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투쟁이고 그 권력투쟁의 핵심은 소위 김종인 사단 대 윤핵관 간의 갈등이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김종인 사단의 핵심은 명태균, 이준석 그리고 윤핵관들이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김종인 사단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는데 명태균 씨는 구분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내외니까 이 사람들은 빼야 된다. 그러나 본인이 김종인 사단이었음에 대해서는 큰 웃음, 파한대서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애정이 상당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제 윤상현 의원 본인이 그 유세단장에서 사실상 해촉한 것이나 다름없는 본인이 반대했다. 잘라버렸죠. 예, 잘라버렸다. 그래서 박대출을 유세단장을 시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윤상현 의원이 어제 MBC 시선집중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인요한 최고위원이 혁신위원장 시절에 명태균 씨가 찾아와서 이준석 외교부 장관 추천하라고 했다. 이 얘기를 해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고 뭐 최재형 국무총리, 이준석 대북특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인터뷰에서 이준석 국무총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는 대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외교부 장관을 추천했다고 하는 게 되게 뜬금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인요한 의원이 뭐 무슨 힘이 있길래 이 사람한테 추천을 하느냐라고 생각이 좀 들고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게 명태균 그러니까 김종인 사단이 아니라 명태균 사단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뭐냐면 이준석 의원이 대권 주자라고 불리잖아요. 네. 그래서 대권 주자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준석 의원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은 외교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생각한다. 그 말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는 건가? 네. 그 각본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 각본을 숙지하고 얘기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더라. 이건 되게 재밌는 대목이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 더 재밌는 대목은요. 본인이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 설득할 수 있다. 이준석 국무총리 시키라고 그 워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뀌어야
막말로 이준석이가 국무총리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왜 못 바꿉니까? 근본부터 2년 반이나 남았어요. 이준석 그러면 대표를 국무총리를 시키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 같으면 시키죠. 설득을 가서 시키죠. 지금이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갈 거예요. 저 성격에. 네. 저는 누가 시켜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알아서 가서 했어요. 예. 지금 그 국면 아닙니까? 지금? 2년 반 남았잖아요. 그러면 과연 탄핵을 시켜서 새 나라를 만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 경제나 여러 가지가 예, 파급 효과가 그게 과연 나을까요? 우리 오세훈이도 멍청하지만 허우대는 멀쩡하니 곤처스럽지도 않거든요. 내가. 저 같으면 시키죠. 설득해야죠. 설득시키죠. 그러니까 본인이 윤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 있다. 설득시키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난리통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 라는 힘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근데 합니다. 저는 왜 그 설득이 설득이라고 안 들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직도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권력, 특히 네. 이제 대통령실과 딜이 가능한 네. 그런 처지와 위치와 조건에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단계에 이르면 사실은 네. 그러니까 통상의 권력이라면 명태균 씨에 대한 어떤 조치에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지났죠 이미. 예. 예. 근데 어제도 제가 명태균 씨하고 잠시 뭐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5선 김영선보다 먼저 검찰 조사 받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 합니다. 5선 김영선이보다 내가 먼저 갈 것 같아요? 내가 더 급이 높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을 본인이 그 설득시킬 수 있다. 설득시키죠. 저라면 저 같으면 시키죠. 설득을 시키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요. 윤 대통령 만나서 이런 얘기. 근데 그렇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상의 범주에서 어렵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를 국무총리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과거에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명태균은 하더라. 예, 맞습니다. 해내더라. 이런 얘기를 정치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저도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요? 네, 가능하다고 보고 왜냐면은 저희가 취재하는 게 뭐 계속 뜸들여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취재하는 게 맞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약점을 쥐고 있을 것 같아요. 약점. 네. 네, 그 약점을 윤 대통령의 약점을 명태균 씨가 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딜은 가능한 정도로 가능하다. 보인다. 네.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보도가 아마 내주 정도에 또 큰 보도가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엄청 중요한 보도여서 검증을 최대한 많이 거치고 낼 거라서 내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오늘이 저도 이제 방송 나가서 이제 저희 홍보하고 하는 거는 오늘이 좀 마지막으로 삼고 네, 취재에 좀 집중하려고 네,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꾸 모셔서 취재해야 아니, 되는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꿈 얘기가 또 나와요. 이게 김건희 여사의 어나더 꿈 얘기인데 이거는 좀 독특한 명태균 씨의 해석이 있어서 제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꿈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뭐 펄펄 끓는 소세 뭐 뭘 하고 막 이런 등등의 네. 상당히 이제 꿈의 대화,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꿈의 대화가 영적 대화 이런 게 네.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국감장에서 실제 이 얘기가 나오고 네. 그 얘기를 제가 묻습니다. 이것도 이제 차량 안에서 대화한 건데 요 내용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꿈이 좀 맞으세요? 이건 안 꺼요? 뭐야? 꿈을 안 꿔요? 그건 안 꾸는데. 꿈을 했다며 김건희 여사랑 아니 꿈은 그거 있잖아요. 그 가마솥 좀 펄펄 끓는 가마솥 그때 그 여자가 그때 하거든. 내가 꼭 가. 그런 꿈을 거짓말을 얘기할 겁니까? 꿈을 그걸 보는데 내 얘기지. 그때는 긴장해요? 진짜 아니 그거는 여자가 꿈을 꿨어요. 근데 대통령이 젊은 여자하고 어디 떠나는 꿈. 그래서 아침에 난리가 났다고. 그 여자들 그냥 떠나는 꿈을 꿨는데 잠시 후 다른 과속 방지턱을 지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막 내가 근데 포함해. 그래서 이야기했죠. 참 죽겠는데 여사는 화가 많이 났거든. 오늘 내가 왜 우리 신랑이 젊은 여자하고 떠나지? 막 난리인데.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한테 좀 물어보면서
프로이네. 거기다 대고 누가 뭐라 하겠어. 내가 감축드린다. 왜요, 진짜? 네, 윤석열 총장 남편분 국가와 국민한테 5년 동안 떠나보낸 네. 감축드린다. 그게 누구를 줬어요? 모르시는데 눈물 흘리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니 맞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때 본인 신랑한테 국가 국민한테 바친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국민은 대통령은 국가 국민한테 바쳐야 돼. 안 바치고 떠나보내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거죠. 네, 아유 시청자 여러분 송구합니다. 저희가 자막 서비스를 좀 해드려야 하는데 뭐 겨를도 없고 역량이 부족해서 자막 서비스까지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송구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니 꿈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 뭐 꿈이 좀 맞으십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그 가마솥 펄펄 끓는 가마솥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거는 여사가 꿈을 꿨어요. 여사가 꿈을 꾸고 명태균 씨에게 꿈 해몽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도사 핵심은 맞네요. 예. 근데 그 김건희 여사가 꿈을 꿨는데 대통령이 젊은 여자하고 어디 떠나는 꿈을 김 여사가 꾸어가지고 그 아침에 난리가 났다고.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아침에 난리가 나고 나쁜 꿈을 꾸면 아침에 난리가 나는 모양이에요. 꿈을 난리가 났다고요. 그래가지고 질투를 한 걸까요? 그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여기서 우리 신랑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우리 네. 신랑이 젊은 여자가 막 떠나지 막 난리인데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축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윤석열 총장 남편분하고 국가 국민한테 5년 동안 떠나 보내는 건데 아하. 이제 국가 그 대통령이 되면 국가 공인인데 네. 그 떠나보내는 게 맞는 거지 떠나보내지 않고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국민한테 떠나보내야 되는데 안 떠나보내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꿈의 몽은 이 젊은 여자는 국가와 국민인 국민이고 거죠. 이 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떠나보내지를 않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빨리 떠나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나 싶은데 이제 국가와 국민에게 네, 국가와 국민에게 예, 그런데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수덕사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2년짜리 개헌 대통령을 했더라면 그리고 임기 2년에 끝냈더라면 아마도 윤 대통령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뭐 명품백 이런 것들 다 문제가 되지 않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다라고 본인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 젊은 여자 떠나보내듯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윤 대통령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수덕사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덕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수덕사 가서 계속 매일같이 빌고 했어야지. 빨간. 잘했네. 그럼 어머니도 구속 안 되고 신랑도 술을 먹고 다니고 52살이 장가와서 마누라 대통령 눈에 떠나고 마음이 아파서 죽는다. 외국에 갈 때도 혼자 가면 불쌍해 보여. 그 국민들이 용서하는 마음 생기지 않았겠어요. 빌고 있는데 벌써 잘못해서 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또 다른 똑같은 저 벌을 할 수 있겠어. 김 여사 그럴 생각이 있어요? 그 없어 보이는데. 아니 그때는 다 당선되고 나서니까 내가 말을 할까 말까 주변 사람 다 말리더라고.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다 말리더라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후보 때 여사하고 당선 대통령 영부인하고 차리 쳐야 되는데 큰일 난다 말하지 마. 그렇지. 네. 자, 수덕사에 가서 매일 비우고 했어야지. 예? 매일매일 비우고 했어야지. 수덕사에서 계속 기도하고 성찰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아유, 저 정도 이렇게 하는데 봐주자. 이런 이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될 텐데 될까요? 아니 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르면 네. 우리는 반드시 사법적 처리를 해야 된다. 네.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지만 명태균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네. 이제 원팀이잖아요. 맞습니다. 원팀으로서 팀원이에요. 팀원이고 함께 이 정권을 만든 주체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수덕사에 가서 매일 뭐 저 3,000배 올리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랬으면 어머니도 구속 안 되고 뭐 이랬을 거 아니냐. 근데 명태균 씨도 이제 어쨌든 김 여사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건 인식하고 계신가 인식하고 보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너무 길어서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축약해서 보도해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당신. 네, 김건희 여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말리더라. 말을 듣겠냐. 이게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시절과 대통령 부인이 되면 다르다. 사람이 달라진다. 근데 괜히 얘기해봤자 당신한테 화만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본인도 조언을 하고 싶었으나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하도 말려서 안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보기에도 김건희 여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저희와 결을 같이 하네요. 저도 그렇죠.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명태균 씨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그 본인의 여론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을 하거나 아닌 것으로, 왜냐하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치인들의 그 위선적인 태도들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하는 편이에요. 어허. 아마도 자신을 찾아오는 기자들에게 그 일단을 다 설명을 하고 있을 거고, 아마도 기자들이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수순으로 보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판단하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은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주변의 만류로 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참에 것입니다. 많이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이제는 얘기를 뭐 적극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본인이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사과, 본인도 충격이었다. 자기는 그거 몰랐다 얘기를 합니다. 개사과를 어떻게 할 수가 아하. 있냐. 이거 누구 일인 것인지 자기도 놀라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왕자도 네. 제가 그랬잖아요. 놀랬다고. 파평윤 씨 이래갖고 임금왕자인데 네. 그 파평윤 씨의 고택에 가면 석가래에 기자들이 석가래를 모르니까 석가래에 가면 왕자가 다 써 있습니다. 아 그래서 파평윤 씨들은 석가래 왕자를 새기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찾아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문제가 네. 결국 나중에 본선에서도 큰 문제가 될 것 싶어서. 그래서 저는 항상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거를 취한 거고. 개 사과 사건은 제가 그때 듣기로는 우리 대통령께서 돌잔치 때 뭐 돈이나 뭐 이런 것 연필이나 이런 걸 진 게 아니고 사과를 지었다더라고요. 네? 사과. 자기 돌잔치 때? 예. 사진이 있어요. 사과. 예. 사과를 지었는데 예. 예. 윤석열 대통령 돌사진. 예. 예. 도사진을 확인해 보시면 사과를 지었어요. 인도 사과를. 예. 예. 그거를 창안했는데 예. 내가 볼 땐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상당히 모욕으로. 충격받았어요. 예. 맞아요. 저도 충격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을 개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주 저 충격받았어요. 예. 어떤 모욕감 같은 거를 사람들은 느끼고. 그러니까 원래는 취지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고 저도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본인도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예, 본인도 개사과는 너무 충격이었고, 왕자는 왜 왕자를 쓰고 나왔는지 본인이 너무 궁금해서 네.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파평윤 씨 석가래에 왕자를 쓰더라.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자기가 설명을 해주었다라는 어허.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얘기를 합니다. 개사과,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사과, 그 다음에 전두환 발언 이런 거 나왔을 때 시기별로 캠프 내에서 위험이 닥쳤을 때 자기가 뭔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라고 암시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라고 물으면 다음에 아하. 아직 그 시즌이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본인이 역할을 하고 그 속에서 뭔가 상당한 녹취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데 모종의 역할을 했고, 그러나 개사과, 왕자, 손바닥 왕자 이건 나도
상당히 황당하고 충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부분이 이게 네. 개사가가 사실은 이제 많은 기자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칠상시 네. 그 중에 한 분이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 한 분과 명태균 씨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서로를 굉장히 으르렁대는 음. 그런 저희 보도에도 나오신 분인데 네네. 그분이랑 서로 굉장히 이제 서로 비난을 많이 하는 그랬던 분이라서 아마 네.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나 싶은 네. 생각이 있네요. 네. 저하고 인터뷰에서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좋게 평가했습니까? 예, 굉장히 좋게 아하.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본인이 아끼는 사람이다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말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계속 말이 바뀌고 네. 그러는데 중요한 팩트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자기가 뭐 기억도 뭐 하고 뭐 블라블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9시 38분인데 저희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보도해드릴 내용이 많아서. 자, 중요한 것은 공천 개입과 관련된 것인데요. 몇 차례 어떤 형태로 김건희 여사와 어떤 인연으로 공천 개입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데, 그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얘기도 나오고 또 후보들 면면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냐면 2022년 6월 달에 있었던 그 지방선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가장 힘이 셀 때, 그러니까 3월에 당선이 되고 5월 10일 날 취임을 하고 네. 그리고 고해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막후에서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나하나 들어볼 텐데요. 김건희 여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군가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그래 엄청 충격을 받는데 윤핵관 이제 신윤핵관 이철규가 붙으면서 그 또 권성동이 붙으면서 네. 예, 강원지사에 대한 영향이 이제 미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공천관리위원장이 전진석,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권성동,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컷오프를 댄 게 알아서 충성한 게 아닌가. 여사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김진태. 네. 그리고 본인들은 탄핵소추위원장이었습니다. 권성동. 네. 그렇죠. 근데 그때 김진태는 태극기 부대입니다. 네. 그러면 알아서 충성하지 않으면 컷오프가 됐을까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담요를 덮고 갔다는 얘기는 들고 갔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여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김진태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근데 여사가 가서 용서를 해달란다고 해줬겠어요? 내가 볼 때는 경선을 붙여준 거는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뉴스토마토 보도에는 뉴스토마토는 텔레그램 메시지도 없고 내용도 맞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당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 네. 여태까지 진실을 얘기한 게 한 개도 증거자를 낸 게 없습니다. 녹취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러면 예. 무슨 김건희 여사가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가서,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워딩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그 박형관 기자에게 이준석 대표가 내가 말씀드린 건 내가 가서 2번 간 건데 거기 나도 체육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본인이 체육시설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게 또 이해가 안 가요.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명태균 대표한테 들은 전언을 박형관 기자에게 해준 거거든요. 강혜경 씨가 저한테 들은 전언 갖고 예? 아까 뭐 점술사라 했나 뭐라 했나 주술사. 그 강혜경도 그렇고 김태열도 그렇고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김태열하고 둘이서 짝짝꿍인데 뭐 명태균이라 해야 안 잡혀갈 거 아니에요. 원래 정상적이면 김태열 같으면 강혜경을 횡령으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강혜경을 김태열 그렇게 두둔할까? 김태열이 갖다 땡겨 쓴 돈이 많을 건데. 하여튼 그거는 별건으로 예. 일단, 왜냐하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시청자를 이해해 네. 줬기 위해서 간단한 거예요. 네. 이준석 대표가 거기 2번 간 거는 아크로비스트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갈 때 네. 내가 갔어요. 근데 나도 거기 스포츠 센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네. 김진태 지사가 네. 원래는 컷오프 되고 황상무 후보로 결정이 됐던 게 그래서 뭐 이렇게 돌았다고 뒤집어진 그러더라고요. 결정적인 계기는 뭐예요? 결정적인 거. 예.
어떻게 해서 그거는 경선에 참여하는 내가 그거는 볼 때는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니까 이준석 대표가 제일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장은 누가 줍니까? 이준석 대표. 아니 본인은 또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예. 네,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준석이 아까 김건희, 뭐 김종인, 뭐 명태균이라며. 예. 그 자기들끼리 안에 파벌이 있었겠죠.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해서 네. 부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 체육시설 어딘지도 모르고. 네. 그러나 운동 시설이라고 물어봤으면은 그러니까요. 네, 아, 답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체육시설이라고 잘못 물어봤습니다. 운동이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네. 김진태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후보자로 그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맞습니다. 김진태 당시 국회의원이 그 윤 총장 후보자를 향해서 상당히 강하게 질타를 강하게 했죠. 질타를 예. 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학력과 관련해서 세게 질문을 하고 정말 드자비를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당시 후보자는 아예 아내가 뭐 그런 거 밖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거를 굉장히 예. 예. 되게 아픈 포인트를 딱 찝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김진태 지사를 그렇게 싫어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네. 그 명태균 씨는 저희 보도가 틀렸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이준석 의원한테는 똑같이 얘기를 했는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이준석 의원이 들려줬었어요. 네. 사실 그런 거는 저희가 따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다 담긴 내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뭐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예. 그럼 뭐 본인 말을 뒤집는 거긴 한데 그렇게 되면 예. 거기에 대한 좀 해명도 필요할 것 같고 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김진태 강원지사는 반론권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경선 기회는 단식 농성을 통해 얻은 것이고 다른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명토박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저도 봤는데 네. 이거 죄송하지만 이 반론을 듣고 굉장히 네. 그 우리 표현으로 뻘하게 웃었습니다. 네. 빵 터졌어요. 네, 아주 계속 웃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네. 앞으로 공천 때가 되면 여의도 바닥은 다 단식 농성 단식 농성 천막으로 가득 찰 겁니다. 인산이네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국회 앞마당이 다 그럼요. 단식 농성 텐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식을 하면 얻을 공천을 수 있고 주니까. 공천을 받을 예. 수 있으니까요. 경선 기회를 얻을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런 설명을 듣고 그랬겠다라고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곤궁한 처지니까 맞습니다. 궁여지책으로 한 얘기가 아닌가라는데 어쨌든 반론권 차원에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윤한홍 당시 이것도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와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네. 경남지사 후보가 원래는 윤한홍 의원이 본인이 KBS 인터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출마하고 싶다. 그리고 경남지사가 꿈이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좌절이 됩니다. 네. 예, 좌절이 되고 박완수 지사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그 명태균 씨가 박완수 손을 잡고 아크로비스타에 네. 가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소개시켜 준 거죠.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후보가 바뀌었다라는 네. 게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인데 윤한홍 의원이 경남지사가 못된 이유 알려주마. 오. 그것을 내가 가르쳐주마. 라면서 이야.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윤한홍 의원도 지금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예, 명태균 씨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윤사모는 윤한홍을 위한 윤사모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윤사모입니까? 경남 조직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서 예? 당내 경선을 지금 출발하고 있는 시점에 자기가 지사 나가겠다고 하면서 윤사모라고 조직이 경남에 갖춰지는데 네. 그러면 누가 봐도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조직입니까? 윤한홍을 위한 조직이 됩니까? 제가 경남에서 책임자라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누가 봐도 그거는 대통령 후보로 입장에서 자기 선거를 도와야지 나를 팔아서 자기가 어디 가겠다. 아직 선거도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KBS 출연해서 내가 경남지사 출마한다 떠들고. 예, 네. 다 나왔어요. MBC고 뭐고 다 나와서 예, 간절하다. 예, 간절하다. 예, 간절하다. 경남지사가 내 꿈이다. 예, 그 대통령 입장에서 뭐라 생각했겠습니까? 예. 그거는 본인이 만든 거죠. 윤한홍 스스로 만든 거다. 예. 예.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그 대통령 다 아는데.
예. 그래서 박원순으로 바뀐 건가요? 아니 박한수 의원은 네. 박한수 의원은 바뀐 게 아니라 네. 박한수 의원은 5호선 국회 부의장이 이주영 의원하고 경선을 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쟁취한 거지 박한수로 바뀐 게 아니라.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출마가 어려워졌겠죠. 왜냐하면 캠프에도 중요 역할을 했어야 되니까. 자, 자기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면 안 되는. 예, 그러니까 그쵸. 예, 윤사모를 만들었으면 이건 윤석열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냐, 윤한홍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냐. 지금 정권이 출범해서 잘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기 정치를 해. 그리고 원조 윤핵관이야. 이러면 안 된다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 자기 정치라는 말도 네. 사실 되게 기시감이 드는 게 네. 이거 이준석 의원께서 많이 쓰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윤핵관을 지칭할 때 애초에 그 취지 자체가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윤핵관을 지칭한 거예요. 아,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위세를 등에 업고 자기 정치한다. 네. 이 윤핵관들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네. 하면서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 원팀이네. 그렇게 보이네요, 계속. 그러니까요. 예, 계속 예.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 스스로 그 좌초한 일인 것이지 이게 그러니까 그 윤한홍 의원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입이 방정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 예, 쉽게 말해서. 예,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방선거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오늘 아시는 것처럼 어제죠, 어제 오세훈 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네. 권영세 의원,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중진들이 대통령실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도 하고 반대로 또 한동훈 대표에게도 책임을 묻는, 그러니까 비윤 비한 이런 컨셉으로 모였는데 중진 소장파. 중진도 소장파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예.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중진들이 모여서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이 문제 사태 해결에 나서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요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또 한 마디씩 합니다. 아하. 네, 한 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부터 가겠습니다. 대신 배반형이 얼굴이에요. 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목이 이렇게 꺾어서 아래로 이렇게 좀 기분 많이 안 좋게 쳐다봅니다. 사람을. 정치라는 것은 정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의 니즈를 파악해서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국민을 만족시킬 것인가. 이건데 그분은 국민을 바라보는 게 국민의 뜻을 받들거나 민의를 받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느낌도 너무 안 좋았고 그래서 그분 안 만나려고 갔어요. 그때 김영선 의원이 따라왔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아마 TV 포커스라는 데서 촬영을 했던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방송을 봤어요.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중간에 앉고 오른쪽에는 김영선, 이쪽에는 강석호 의원이 앉아 계셨어요. 네. 그런데 박수를 치더라고요. 막 소개하니까. 네. 거의 물개박수 수준인데. 그래서 내가 역시 경상도 여자는 서울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키 크고 잘생기고. 예. 뭐 오세훈 시장이 원래 이미지 이런 게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정치는 서비스고 서울에는 30%의 부르주아가 있지만 나머지 70%는 중산층과 서민인데 중산층과 서민에 맞는 컨셉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페레가모 오세훈 이것은 저희가 첫날 보도에서도 말씀드렸던 네. 것이고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르주아 이미지 때문에 그때부터 보수 정치가 몰락하기 시작한 거다. 그리고 오세훈 죄송합니다. 이거는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규정을 해요. 배신 배반형. 배신 배반형 얼굴이어서 아주 관상까지. 예, 수상적상관.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역술인 절대로 아니고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는데 꿈 얘기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인터뷰 전반에 흐르는 내용을 좀 쭉 종합을 해보면 역술인이죠 이게 뭐. 예, 이렇게 얘기를 근데 강혜경 씨는 뭐 역술인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네. 다만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다 얘기를 합니다. 예지력과 통찰력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뭐 그리고 본인은 정치인들한테 천재란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재? 윤 대통령이 네. 자기를 명박사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선생님. 선생님. 이런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다. 네. 대통령과 영부인이 명박사 선생님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바로 난데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할 테면 해봐. 예, 10배 이상 갚아줄게. 이제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과 유력 정치인들이 대응을 못하고 있다. 아. 2달째. 그게 핵심인 것 같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이요. 굉장히 그 다종다기한 관심을 보이셨는데 지방선거에서도 앞서 이제 당대표 선거가 이준석이 아니라 김웅을 좀 해보자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부산시장도 원래 후보가 박형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박형준 후보가 아니고 박성훈이었다. 예,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재보선 판짜기에 돌입을 했었는데 당시에 김종인의 뜻은 박형준도 우리는 박성훈이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네, 서울은 80%, 예, 부산은 20% 비중을 두고 전체적인 거를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은 그 재보궐선거판이에요? 네, 아니면?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비중을 부산. 80% 두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보시면 나경원, 안철수, 오세훈, 박영선, 다 올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참신한 사람으로 가자. 근데 우리 저 박성훈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시지만 네. 뭐 이현조 이런 분들이 그때 그걸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박형준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 원래는 누구였어요 그러면? 박성훈, 정권 참신한. 네. 김종인 위원장은 그분을 바랬죠. 예. 근데 그분이 민 컨설턴트라는 박성민이라는 컨설팅 하신 분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네. 그분한테 예. 어떻게 됐는지 예. 전혀 시그널을 계속 줬어요. 예. 근데 계속 거꾸로 가더라고. 그분이 박성민. 주는데 안 그랬으면 지금 시장이에요. 그분이 어. 여러 경로로 신호를 많이 줬어요. 그럼 박성민 민 컨설턴트하고 계약을 안 맺었으면 지금 시장이죠. 예. 그 내가 볼 때 박형준이 아니라 우리 박성훈이 됐을 거다. 박형준 시장님은 우리 그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예. 김정인 위원장 찾아오셔서 예. 얼마나 많은 해명과 예. 얼마나 많은 변명과 얼마나 많은 두둔을 하셔서 계속 엄호를 하시더라고.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은 박성훈이었어요. 예, 그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명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반론권 차원을 다 드리겠습니다. 반론 차원에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싶고 명태균 씨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면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만큼 똑같은 배율로 보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 포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추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보내드리겠다고 저희가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거론된 수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에게도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근데 박성훈 의원은 누군지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성훈 의원이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한 외모에 그리고 굉장한 엘리트, 그러니까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다 통과하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굉장히 좀 잘 나갔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굉장히 유망받는 정치인이셨죠. 지금도 사실 71년생이시면 좀 어리신 편이니까. 젊은 편이시죠. 네. 젊은 편이시니까 그때 당시에 항상 어디 나가서 공천을 받든 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정치인이다. 스펙을 갖춘. 그럼요. 네. 그런 정치인이다 평가를 받는 현직 의원이시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상당한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로서의 손색이 없는 그런 분이었고, 원래는 박성훈 의원을 부산시장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네. 뭐 이제 들으신 대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56분 지나고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사실 나머지 준비된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 제가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모닝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이분이 일어나는데 새벽 6시면 항상 전화를 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씨에게 그렇습니다. 새벽 6시면 전화를 한다. 예. 모닝콜처럼. 예. 근데 이제 나는 그를 모른다고 하니 참 이게 이런 상황인 거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아주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입니다. 이 검찰이
검찰이 사실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수사 주체인 것입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앞서 수많은 내용을 통해서 보도해 드린 것처럼 검찰이 적극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대충 정치자금법 위반 9천만 원 요건으로 해서 그 사자 강혜경, 명태균, 김영선, 김태열 요 네 명만 처벌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 꼬리 자르기 수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명태균 씨가 이미 이야기를 했대요. 그 2,000개의 파일 있지 않습니까? 200개. 그러니까 네. 줄이면 200개. 그 어디 있는지 검찰에 이미 얘기를 해줬다. 예, 검찰에 내가 장소를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그 묻어놨다라는. 예, 땅에 기자들에게 땅에 묻어놨다. 그 장소를 저희 인터뷰에서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금이를 김건희 여사가 왜 이렇게 챙겼어요? 그 옷벗은 아이가 걷게 돼서 본인 같으면 그냥 알겠어요. 본인들은 그 떨어지면 어떻게 죽는 겁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나와서 그거 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기적학습물이네. 네? 기적학습물. 더 기적하더니 더 가는. 뭐요? 아니 다음 주에? 또뭘 다음 주에서 검찰 조사 다 까먹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기 아버지 묘소에서 만납시다.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 묘소라고 검찰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 영장 묘소 어딘지 얘기를 해야지. 아버지 묘소 자기네 금방 찾을 건데 영장이 안 나올 거야 아마. 저는 영화 파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영화 파묘가 생각이 났는데 본인이 얘기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 묘소라고 검찰한테 얘기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기자들이 막 찾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 평범한 일반 시민들도 지나가는 시민들도 아예 명태균 씨 그 터잡 보이소 다 터트려라라고 시민적 요구. 그러니까 긴 말하지 말고 빨리 그 관련된 내용을 터트려라. 불법과 부조리하고 위법 탈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라. 그런데 본인은 검찰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수위 조절을 하면서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게 네. 어딨냐라고 하니까 아버지 묘소에 묻어놨다라고 하고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네요. 제가 진짜. 예,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분명히 검찰에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묘소라고. 자기들 금방 찾을 건데 근데 영장이 나오겠나. 그 고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될 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본인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움직이면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다.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10배 이상으로 갚아주겠다. 예,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장수가 돌아왔는데 성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검찰과의 한판 승부에 들어간 거예요. 명태균 씨는. 네. 예, 그래서 본인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이르면 내주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언론 지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명태균 씨의 운전 기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걸로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이 파묘를 할지. 예, 명태균 씨가 실제 아버지 묘소에 심어 놓은 것이 사실인지 기자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해서 이렇게 혼란을 초래했다면 그 자체로도 명태균 씨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단 상황인 동료 것이죠. 기자분들께 우려의 말씀 전하면 파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파시면 안 되고 그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어요. 그 말을 뭐 이제 저는 오늘 가서 기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곱씹어보고 싶은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명태균 씨를 미친놈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 게이트로 2달째 대한민국 정국이 매우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응 태세가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네. 대통령은 엉뚱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얘기를 하고 있다. 자,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 핵심은 아마도 언론도 한 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아마도 지금 29,232분의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놀랍기도 하고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시고 정말 이랬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저도 댓글을 봤는데 네. 댓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이
이 시간에 2.9만 명이나 이걸 보고 있다니 나라 망했다. 참 우프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명태균의 목소리를 통해서 명태균이 과거 저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권력자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다 전해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죠. 저희가 이제 아직 들어가지 못한 대목이 이제 창원 산단과 관련된 대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뉴스토마토 계속 추가 취재를 하고 있고 거기서 또 어떤 의혹이 새로 발견될지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미친놈이에요. 저는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취재에 집중하러 가고요. 만약에 제가 다시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마지막 퍼즐을 풀었다라는 것이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은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새로운 의혹이 나오는 대로 명명백백하게 한 땀 한 땀 현장을 뛰면서 취재해서 발굴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